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최고 지도자에 오른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북한으로 떠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이례적으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G20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시진핑 주석의 포석은 무엇인지, 또 맞수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다음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슈 진단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배경과 또 향후 미중 무역 전쟁, 또 북한의 북핵 협상에 대한 예상되는 변화들까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에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방북을 하는데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점상 G20 회의를 앞두고 있고 또 그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 왜 이 방북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시 주석이 방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예견은 되어 있었는데 네. 좀 급작스럽다, 좀 갑작스럽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또 1박 2일로 간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반도 정세에서 일단은 조금 밀려났던 일단 중국의 존재감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그에 대한 또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전반적인 틀에서는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 저는 전반적인 배경을 한 4가지로 정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올해가 이제 북중 외교 관계 수립된 70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죠, 한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견됐다는 이야기가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답방의 성격도 있죠. 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한 4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네,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답방의 성격.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일 때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주석이 되고 처음 가는 것들이죠.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진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 간, 북미 간의 여러 가지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밀려나 있는 입장에서 그 진위를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일종의 이번에 이제 방북 카드를 이제 미중 간에 지금 문제가 되는 네. 무역 협상 부분에서 이는 좀 개선에 좀 실마리를 좀 찾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은 지금 이 북한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북한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협력 의사를 좀 다져서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4가지 정도의 배경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 협상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방북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은 이제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네. 중국 국가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 타이밍의 문제였는데 마침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월 말에 계획되어 있고 또 지난 2월 말에 예상을 뒤엎고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과연 새로 추동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고 경제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한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새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 비핵화의 문제 어떤 새로운 추동력이 생기는 건 아니었죠. 네.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는 건 압박하는 거지만 그렇죠. 북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중국이 그 한반도에서의 그런 균형자 역할을 하는 한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그런 추진자, 균형자 역할을 하는 기회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북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비핵화가 의제다라고 밝혔고 또 트럼프와 통화까지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교감은 좀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 이 통화에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오갔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이번 통화를 크게 두 가지로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기고를 하고 전반적인 북한 문제 이슈를 지금 계속 던지고 있지만 네. 사실 북한 이슈보다는 미중 간 이슈가 더 크다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통화를 이제 한 게 작년 12월 달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두 정상이요. 그래서 이제 뭐 신년 인사도 하고 또 네네. 그때 미중 간 부분에 전화 담판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없었어요. 그러네요. 매우 좀 서먹한 관계가 더 악화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나는데 좀 스킨십 차원에서 사전에 스킨십 차원의 명분 있는 통화를 좀 하려고 했다. 그래서 뭐 이슈가 당연히 북한을 방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핵화 문제 이슈를 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통화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좀 이거를 계기로 통해서 반전의 실마리를 좀 찾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곧 우리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좀 더 이제 통화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발전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북한 이슈도 던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의 자연스럽게 미중 간 이슈로서 연결을 시켜서 풀고자 하는 의미가 의도나 이런 크지 것들이 않을까라는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도 그렇게 좀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 한반도 문제를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연말까지 미국한테 시간을 주겠다.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와야 된다 했는데 사실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는 국가가 북한이죠. 그렇죠. 사실 미국이 급한 게 아니니까요. 예, 미국이 북한이 경제 급하죠.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빌미 제공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구 노르딕 3개국을 방문하시면서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북한이 대화를 신뢰해야 된다. 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지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바라고 있는 어떤 체제 보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 이런 협상을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지금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미국이 중국 그 시진핑 주석한테 뭔가 뭐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당부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 주석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예.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형세가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일단은 이번 그 북중 정상회담이 좀 순조롭게 잘 끝나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오사카 그 G20 G20 정상회담에 네. 가져가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예. 김정은 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가 아니라 중국이 포함된 그다음에 한국이 포함된 사자 간의 부분에서 비핵화를 풀어야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중 무역 마찰도 자연스럽게 이제 원만하게 푸는 접근법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 부분에서의 듣는 입장, 그래서 하는 걸 들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대응 논리를 하겠죠. 네. 어때요? 북한이 이번에 좀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어떤 딜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 북한이 만약에 중국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면 북한이 어떤 대화의 장으로 빨리 나오고 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 그것은 예상하기가 힘들지만 만약에 북한에 대한 그런 큰 선물을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줄 수 있다면은 네. 다시 북미 간의 대화에도 어떤 급속도로 물살을 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네. 뭐 잘 지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고
북한이 무슨 새로운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실무 협상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사실 뒷부분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아직도 탑다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어떤 모종의 그런 이해가 생긴다면은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어떤 실무 협상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중국이 제일 곤란해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대만 카드를 쓰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사실 그동안 북핵 카드를 가지고 미국의 그런 압박에 많이 대응을 압박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바란다면 중국을 꼭 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예상이 되었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 지역 안보 문제, 즉 냉전 종식을 어떻게 한반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논의했냐, 정전협정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했냐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토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5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해제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이런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논의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런 비어 있는 자리를 이번에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것도 이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또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다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첨언을 예. 하나만 예, 하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 이번에 방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근을 또 한다라면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이 타이완 카드가 있고 홍콩 카드 요즘 카드 예, 대규모씩 그렇죠. 있다라면 중국은 북한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 부정적인 측면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것들이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지난 하와이 정상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국내 정치적으로도 좀 밀려 있는 코너에 밀려 있는 부분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교적으로도 또 뒤에 중국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겠죠. 이번에 아무래도 그 유엔 안보 제재에 비껴나는 선에서의 분명히 경제적인 지원을 또 약속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오사카에 있을 이제 미중 무역 정상회담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에서 뭐 어떤 내용이 오고 가서 나중에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좀 이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실마리가 될까, 이제 좀 장기화되는 거를 조금은 앞당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미국이 국방부 이제 타이완을 이제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너무 선을 넘어야 될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예, 했던 하셨었죠. 같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유화적인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 조율을 한다라고 하지만 네.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뭐 빅딜 이런 것은 분명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미중 간의 부분에 이미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많은 그러니까 몇 가지 초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감 부분 이슈를 사전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진행이 이제 될 것인데 그래서 뭐 휴전 정도 간단 휴전 정도의 그 스몰 딜은 가능성이 있어도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빅딜까지는 안 나올 부분들은 거라고 힘들 보시는 수도 있다. 거군요. 너무나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네, 네.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미중 간의 무역 그 분쟁이 단지 이제 무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이거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이제 어떻게 패권 경쟁을 하느냐가 경제적 분야, 무역 분야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화웨이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 이전의 문제도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예. 그래서 이게 하루 아침에 어떻게 중국과 미국이
묘수를 찾아서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대신에 상당 기간 동안은 서로 굉장히 그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출정식을 그렇죠, 가진 예. 것처럼 이제 미국의 정치 시간표도 대선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년 11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하기 총선이 있죠.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중국, 북한, 미국,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6월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 전후로 해서 뭔가를 끌어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 이슈, 한반도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관련 국가들, 정상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판을 짜보자, 어떤 틀을 짜보자 이런 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G20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 체크포인트 점검해봤습니다. 박승찬 교수,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